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체육의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 IR 자료를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IR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이 금융지주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IR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고, 지금은 뭐 여러 금융지주의 IR 자료들을 좀 뽑아서 좀 읽어보면서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공부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금융지주 그룹 관련된 회사들에 뭐 투자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회사 자체를 뭐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중에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막 급하게 공부하면서 또 공부한 것들을 또 요약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명에 오류가 있다면 꼭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들은 가치투자연구소 카페에 아니면 애매한 부분들 있죠. 애매한 부분들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많이 질문을 올리고 있어요. 올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함께 좀 공부하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 회사의 뭐 저평가니 고평가니 뭐 투자 대상 으로 선정할 거니 말 거니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IR 자료인데 한번 섹션 1에서는 뭐냐면 전체적인 그룹 전체적인 그 실적에 대해서 하나 요약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룹 연결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연결 단기 순이익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좀 많이 성장을 했죠. 지금 2조 2,402억 원이에요. 2조 368억에서 2조 2,402억 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05년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1, 4분기 때가 가장 크죠. 2018년도. 그러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그래서 4, 4분기 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전년도보다도 단기 순이익이 어때 연결 줄었어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전년도 의 전체 부분보다 줄잖아요. 지금 전년도 이 분기에서. 그렇죠. 이 부분. 그렇지만은 이 1년치를 보면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했다. 회사가 성장을 하고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물론 이제 분기별로 지금 어때요? 성장 속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지만 전체 1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ROE 같은 경우는 어때요? ROE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017년도 이게 2018년도잖아요. 분기별로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2017년도 말 4분기보다는 어때요? 약간씩 좋아졌죠? 좋아졌고 ROA도 어때요? 좋아졌죠? 미세하게나마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CI 비율은 뭐냐면 CI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C는 코스트예요. 코스트고 I는 뭐냐면 인컴이에요. 인컴 수익. 이건 비용. 그러니까 수익 대비 비용의 비율이 얼마냐, 얼마큼 차지하고 있냐. 이때 비용은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고, 이 수익은 뭐냐면 인컴은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어떤 영업이익이냐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복잡해요. 순이자 수익,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영업이익 순이자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수료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품 관련된 손익이 있어요. 손익이 있으면 총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게 다 플러스하면 순이자 이익, 순수수료 이익, 그 다음에 다 플러스하면 총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총 영업. 여기다가 이제 금융재산 관련 손상 차손 하면 순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죠. 일반 관리비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겠죠. 기타 영업손익 하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영업외 손익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기에는 쉽지 않고 CI 비율을 여기서 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이것을 좀 가공을 해요.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 일반 영업이익 있죠.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매매평가이익, 기타 영업이익 해서 일반 영업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충당금 적립전 이익이 돼요. 그 다음에 충당금 등 적립을 하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 금액과 이 금액 비율이에요. CI 비율이 뭐냐면 이게 C고 이게 I예요. 인컴.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고 이게 I 인컴. 그러니까 뭐냐면 CI. 그러니까 코스트 판매비와 관리비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게 CI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 CI 비율이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1%에서 지금 52.1%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실선은 뭐냐면 카드사 수익인식 회계 변경으로 단기 순이익 영향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카드사의 수익인식 회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52.3%. 이건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국내 신용카드사 회계 변경 IFRS 15 관련 안내. 이게 뭐냐면 IFRS 15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회계 변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회계 변경이 일어났냐? 뭐냐면 리워드 비용이라고 있어요. 리워드 비용. 지금 고객 서비스 비용이나 포인트 비용, 카드사의 포인트 비용 있잖아요. 그 포인트 비용이 과거에는 뭐냐면 리워드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였어요. 판관비였어요. 판관비. 과거에는 판관비는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판관비에 속해. 여기 있어요. 여기 판관비. 여기 일반 관리비 있죠. 일반 관리비. 이 판관비에 리워드 비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리워드 비용. 자, 그럼 여기겠죠. 여기 따지면 여기 리워드 비용이 이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 이자 이익에서 리워드 비용을 빼준다는 거. 리워드 비용을. 어때요? 판관비에서 이 이자 비용에서 리워드 비용을 빼주기 때문에 어때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어때요? 이게 줄어들죠? 줄어들었죠? 근데 또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 CI 비율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순이자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아까 뭐예요? 순이자 마진이 계속 증가하다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실선을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워드 비용이 카드사의 리워드 비용이 회계 처리가 변경이 돼서 원래 이게 판관비에서 뭐예요? 그 이자 수익에서 차감한 항목으로 뭐예요? 차감하는 항목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리워드 비용이 그럼 뭐예요? 이자 수익에서 이것은 뭐예요? 순이자 마진은 뭐예요? 대출 이자에서 그 이자 비용 즉 뭐냐면 우리가 조달한 비용들 있죠. 조달한 비용 이자 비용이죠. 어차피 조달 비용 그게 이자 비용이죠. 뭐 이자 비용 조달 비용 해서 이 운용자산으로 나눠준 게 순이자 마진이에요. 순이자 마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자 수익에서
리워드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때요? 이자 수익에서 리워드 비용이 줄어들으니까 순이자 마진은 어때요? 줄어들죠.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쵸? 줄어드는데 만약 회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회계 변경이 판관비를 했을 때하고 비교 가능성이 있으려면 비슷하게 놓아둬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증가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감소했지만 회계 변경이 일어난 다음에 근데 만약 회계 변경이 안 일어났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자 이자이익 어때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2017년도 예. 계속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수수료 이익은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 어때요?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팍 떨어졌죠. 지금 쭉 떨어져서 수수료 이익이 그렇죠. 수수료 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수수료 이익이 뭐가 이렇게 떨어졌는지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대 프라이싱 강화로 수익성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노력으로 카드사 회계 처리 변경 전 기준 순이자 마진 전년 말 대비 그렇죠. 만약 이게 변경을 안 했다면 전년 말 대비 0. 뭐예요? 0.5% 정도 증가했죠? 그렇죠? 증가했어요. 지금. 그리고 2018년도 그룹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은 각각 10.7%, 그 다음에 또예요. 9.8% 어때요? 증가했고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합한 핵심 이익은 10.5% 증가하는 등 지주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 원화 대출금과 원화 예수금 추이를 보면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대출 원화 대출금은 뭐예요? 우리가 원화 대출금은 예수 부채죠. 예수 부채. 그렇죠? 예수 부채. 그다음에 대출 채권. 그래서 예수 부채가 많아지면 또 그만큼 또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만큼 나중에 또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이자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경영실적 하이라이트 그룹 고정이하 여신 비율 및 연체율. 이렇게 보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고정이하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여신을 해주면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이게 여신이거든요. 여신. 이 여신 고정이하 금액은 뭐냐면 이 고정 이쪽이죠. 3개월부터 연체된 게 3개월부터 이제 부는 거죠. 고정이하 이게 여신이에요. 여신. 등급별로 나눠서 이쪽은 이쪽 이하 고정 이하에 해당되는 그 여신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보시면 설명을 이런 게 뭐냐면 여기 있죠. 고정 같은 게 3개월 이상 연체된 거잖아요. 그 회수 의무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 추정 손실은 1년 이상 연체로 대손상각 대상 여신.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총 여신에서 고정 이하 분류. 즉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그 여신을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자산 건전성이 얼마나 좋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뭐냐면 총 여신에서 이 세 개를 합친 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0.59%다. 그 고정 이하 커버리지 비율은 뭐예요?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이거라고 했죠. 고정 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뭐냐면 충당금 적립액 고정 이하 여신에서 충당금 적립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래서 뭐냐면 이 고정 이하 여신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충당금 그만큼 충당금 얼마큼 설정해 놨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그래서 어떤 그 고정 이하 여신 변동을 충당금으로서 고정 이하 여신을 다 충당할 수 있다면 뭐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고 이건 연체율이죠. 이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고 이건 연체율. 연체율 어때요? 계속 좀 떨어졌죠? 예, 3.9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이게 줄어들수록 좋잖아요. 그쵸? 고정 이하 여신. 고정 이하 여신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안 좋은 게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체 일신에서 고정이하 일신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어때요?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그룹 대손 충당금 등 적립액, 전입액. 이것은 뭐냐면 대손 충당금 전입액, 이 전입액이 분기별로, 그다음에 이건 대손 비용률 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적으로 나오는 게 0.33에서 대손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뭐예요? 좀 건전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고, 자, 그룹 대손 비용률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다수의 일회성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18bp로 전년 대비 15bp 하락하며 외환은행 인수 후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례성 충당금 발생으로 4분기 대손 충당금 등 전입액이 증가. 4분기에 좀 많이 증가했죠. 전입액이 증가했으나 그렇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전입액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4분기 영업 아까 당기 순이익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3분기 이거에서 이거까지 거의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죠.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 관련 지표 하향 안정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연체율들이 계속 어때요? 지금 계속 하향 안정화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룹 자본 적정성은 뭐냐면 BIS 비율은 뭐예요? BIS 비율 우리 저번에 설명드렸죠. BIS 비율은 이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인데 뭐예요?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위험 가중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만큼 내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기본 자기 자본은 실제 순자산이에요. 기본 자기 실제 순자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완 자본 있죠. 이것은 뭐냐면 뭐야, 그 영구채까지 포함된 것들이죠. 영구채, 그 신종 자본증권, 신종 자본증권까지 포함된 거, 그렇죠. 신종 자본증권까지 포함된 거, 이것은 그렇죠. BIS 비율 같은 경우는 뭐 영구채까지 포함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구채까지 포함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 이것은 뭐예요? 영구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적인 기본 자본만 가지고 나온 그 BS 비율이라는 거고, 어때요? 지금 그래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둘 다. 그렇죠. 아, 이거는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BIS 비율은 어때요? 지금 어 뭐야, BIS 비율이 좀 여기는 약간 감소가 됐죠. 이제 뭐야, 이것은 뭐냐면 그 영구채 부분이 그만큼 많이 발행 영구채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 BIS 비율을 보면 BIS 비율은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더 좀 우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어렵네요. 그룹 연결 손익 이제 하나씩 그렇게 수익성을 보면, 자, 그룹 연결 손익 보면 손익계산서를 그룹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이 손익계산서하고 좀 많이 좀 양식이 틀리더라고요. 이 손익계산서하고 지금 양식이 좀 틀려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일반 영업이익, 이자이익 어때요? 10.7% 정도 증가했죠. 전년 대비해서. 수수료이익 9.8% 정도, 매매평가이익이 63% 정도 감소했어요. 매매평가이익이. 이 매매평가이익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 주식을 뭐 사고 팔고 막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매매평가이익이 이만큼 감소를 했어요. 기타 영업이익, 이건 이거 그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그다음에 충당금 적립전이익, 그다음 충당금 등 적립액, 영업이익.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어떻게 보면 좀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부분도 많았고, 그러면 만약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이 매매평가액이 좀 늘어난다면, 이것도 이제 여기 자체는 지금 좋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아진다면 좀 더 은행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해봐요. 뭐 그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뭐 2018년도 10월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2020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계속 지금 안 하던 정책을 펴잖아요. 지금 그 SOC 사업도 지금 그렇죠.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 정권이 아주 싫어했던 그 정책인데도 선거를 위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대출 규제도 약간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최대한 뭐 이런 거 현금이 많이 돌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현금이 많이 돌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만큼 그 여당 쪽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도 그만큼 좋아지고 이제 또 그렇게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지면 당연히 이 매매 평가이익도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이자이익 같은 경우는 뭐, 뭐 당연히 코픽스 자체 뭐 조달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어때요? 또 코픽스와 연동돼서 대출이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어떤 스프레드 자체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 영업이익을 보면 어때요?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전년도 4분기에 비하면 좀 많이 줄었죠. 줄었죠. 지금. 예. 예. 그리고 2017년도에 비하면 0.3%좀 줄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도 2.3% 줄었어요. 더 많이 줄었죠.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렇죠. 상당히 효율성, 즉 관리의 효율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쪽은 고정비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고정비를 좀 상당히 좀 줄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어떤 관리 효율성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충당금 등 전입액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물론 이때 일시적으로 좀 많이 설정을 했잖아요. 설정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많이 전년보다는 적게 설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충당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단기순이익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회사는 충당금 적립이 그만큼 왜요? 좀 많이 자산을 갖다 연체율도 줄어들면서 자산의 건전성이 많이 좋아져서 충당금 전입액 자체가 많이 이로 이렇게 많이 쌓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그 부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단기 순이익이 많이 좋아졌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렵습니다. 관계사별 손익을 딱 보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손익,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 어때요? 지금 하나은행은 좀 감소가 됐죠. 전년 대비. 하나금융투자는 어때요? 증가되고 하나카드도 0.3%, 하나캐피탈도 왜 그냥 캐피탈 33.2%, 하나생명, 예, 하나저축은행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지주사 및 기타 관계회사 연결유정,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순이익은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순이자 스프레드 추이를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정체가 됐죠? 좀 많이 줄었죠? 순이자 스프레드 추이를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그렇지만은 3분기 대비해서 보면 어때요? 지금 2분기 계속 줄다가 그래도 약간 회복이 했잖아요. 그렇죠? 순이자 스프레드 추이가 이 말은 뭐냐면 조달 비용이 좀 계속 어때요? 많이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보다도 어때요? 그만큼 이제 코픽스 적용 대출 이자를 좀 높여가지고 좀 그래도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아직 뭐 정체인 것 같아요. 정체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예, 좀 전년보다는 높은 수준. 예, 예. 비이자이익을 보니까
많이 증가한 게 인수주문 자문수수료 쪽이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쪽이 IB 쪽 같아요. IB 쪽. 그래서 인수주문 자문수수료가 한 83.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 회사가 이제 어떤 IB 쪽에 좀 많이 좀 치중을 하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매매 평가이익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어때요? 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래서 역으로 주식시장이 호황이 돼서 이쪽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 리스 수수료 수익이 64.2% 정도 증가했다. 예, 이 정도 선. 이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보니까 뭐 인건비가 가장 퍼센트제 높고, 그다음에 물건비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룹 코스트 인컴, 아까 CI 비율, CI 레이쇼라고 했죠.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물론 이제 그 뭐야 판관비 그 손익 하더라도 고려하더라도 줄었어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줄었어요. 이것은 뭐냐, 부의 영업권 효과를 포함한 거고 부의 영업권 효과를 제외한 거. 이게 뭔 말이냐면, 부의 영업권은 아시잖아요. 영업권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영업권이에요. 프리미엄. 근데 뭐냐면 부의 영업권은 더 싸게 산 거예요. 프리미엄을 안 주고 더 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사면 뭐냐면 상각을 해서 이것은 영업권을 상각을 한다고, 비용 처리를 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환입 처리를 한다고, 이익 처리를 한다고. 조금씩 상각을 해서 이익으로 처리해요. 이익으로. 그만큼 뭐냐면 판관비에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총 운용 및 총 조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현금이 예치금 어때요? 지금 증가했고, 유가증권도 3% 정도 증가했고, 대출채권 9.1% 정도 증가했죠. 원화대출금.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다음 기타 자산은 마이너스. 자산 총계 6.9%. 그다음에 신탁 계정, 실적 신적 자산 13.2% 정도. 그래서 자산 합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8.2% 정도 증가했네요. 부채 같은 경우 예수부채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예금이라든지 그뭐 일반 고객들로부터 은행 입장에서 받는 거잖아요. 예금을 받는 거. 뭐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 이게 예수부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부채가 그런 거고, 차입부채는 차입금이라든지 이자를 주면서 차입금 이렇게 약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소비자한테 고객들에게 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이자율이 좀 더 높겠죠. 이자율이 높겠고, 이런 부분이고, 그룹 총자산 추이를 보니까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원화 대출금을 보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대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자 수익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자를 주면서, 이자를 주고, 이건 비용이잖아요. 비용. 이것은 뭐예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는 거. 그쵸? 이게 이제 이 차이 금액, 이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하고 이 차이 금액이 뭐 은행의 핵심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1.4%밖에 증가 안 했네요. 중소기업이 좀 증가를 많이 했네요. 중소기업의 증가를 많이 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2018년도 4월 달에 어때요? 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했죠. 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6%, 신용대출 6.3% 증가했고, 예수금 같은 경우도 핵심 저금리성 예금, 이건 뭐예요? 6% 정도 증가했죠. MMDA가 뭐죠? MMDA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금리 뭐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좀 이게 뭐냐면 좀 저금리성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저금리로 아주 저원가성 자금 조달, 원가가 적게 드는 자금 조달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 예금도 뭐 그렇게 원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예.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적립식 상품은 마이너스 9점. 외화 예수금도 이 부분. 그래서 은행 저금리성 예금 추이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금리성 예금 비중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건 조달금리, 이게 저금리성 예금이라는 건 뭐예요? 조달 비용이 적은 게 저금리성 예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조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성 예금 비중이 줄어들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성 예금 비중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예대율 이 부분이 우리가 고객이 예금을 하면 그만큼 대출 해주는 그런 비율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그룹 자산 건전성을 보면 어때요? 지금 총 여신이 이렇게 있고 고정이하 여신 금액이 이만큼. 그래서 고정이하 비율은 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59%.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잖아요. 상당히 건전해요. 그냥 고정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뭐예요? 이 충당금이 이 고정이하 여신 금액에서 얼마 차지하냐?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죠. 이게 107%. 뭐냐면 이 충당금을 가지고 뭐예요?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정할 이만큼 비용 처리를 이미 했다는 거죠. 만약 이게 고정이하 여신 금액을 다 못 받은다 해서 손실 처리를 한다,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에서 없어질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손 준비금도 이만큼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룹 고정이하 및 요주의 여신 비율 추이를 보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 어때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주의 이하 여신 비율도 어때요?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고정 이하 여신 증감 현황을 보니까 신규 지금 항상 4분기에 좀 많이 증가를 해내요. 그쵸? 이만큼 증가를 했어. 이만큼 3분기에는 감소를 했어요. 이만큼 증가를 하면서 뭐예요? 이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했잖아요. 그때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해서 어때요?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해서 그렇죠. 이만큼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하고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죠. 이만큼. 그렇죠. 이 관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이건 하나은행 자산건전. 이건 뭐냐면 그룹 전체고 이것은 그룹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까 하나은행이 있었죠. 하나은행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수익으로도 그렇고 자산으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하나은행 자산 건전성을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계속 연체율 추이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 기업 가계 다 좋아지고 있어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고 고정 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어때?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좋아지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손 충당금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룹치를 보면 대손 비용률 누적이 계속 어때요? 떨어지다가 이만큼 전년 4분기 비교해서 4분기 때 좀 대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비교해 보면 많이 좀 떨어졌죠. 하나은행 별도 이거 하나은행이죠. 어때요? 4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하나은행은 어때요? 좀 많이 지금 이런 부분이죠. 비율은 누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보면 좀 많이 했죠. 3분기 때는 어때요? 뭐 거의 환입을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자본 적정성을 보면 아까 그 BIS 비율 봤죠? BIS 비율 어때요? BIS 비율 지금 이때보다 좀 많이 좀 약간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그 자기자본 비율 기본 자기자본 비율로 봤을 때는 어때요? 좀 많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이제 뭐그 연구체까지 포함된 신종자본증권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은 어차피 자본이지만 어차피 부채의 성격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강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때요? 신종자본증권이 이제 부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기사 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부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럼 부채 비율이 이만큼 부채가 되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부채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BIS 비율이. 그래서 지금 전환 우선주를 좀 많이 어때요? 우선주로 해서 뭐예요? 지금 뭐 그 유상증자 형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환 우선주. 예.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BIS 비율이 하나은행은 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좀 BIS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이제 관계사별 세부자료 항목별 손익내역을 보면 지금 일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쭉 있죠. 하나은행이 제일 크죠. 이자 수익 보면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도 크고 지금 하나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 중국 쪽 예.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이것도 예, 확인해 보시면 배당도 지금 많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있죠. 배당 성향이 예. 주요 경영지표로 보면 지금 ROA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17년도보다는 좀 증가했지만 3분기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ROE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보다 증가했지만 3분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부채 비율 어때요? 30.36. 좀 떨어졌죠? 3분기보다는 좀 증가했어요. 그쵸?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나은행은 전년도보다 어때요? 떨어졌네요. 떨어지고 전분기보다도 떨어지고 ROE도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전분기보다도 떨어지고 그렇죠. CI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전분기보다도 증가했고 그렇죠.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IR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뭐 제가 좀 많이 버벅을 해가지고 제가 버벅을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는 중이고 아마 이제 몇 개 뭐 신한 금융지주도 한번 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금융지주도 한번 보고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술에 배부를 건 아닐 것 같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